오늘은 다소 우울한 얘기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월걸부 텔레그램 채널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금리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얘기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은 이번에 안 드릴 거고요. 과거 저희 월걸부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5%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장기물 금리가 오른다는 내용도 소개했고 떨어진다는 내용도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맞춘 게 없습니다. 맞춘 것은 지난 10월에 이 같은 내용 보고서를 발표한 티로 프라이스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나왔던 이 보고서를 보면은 당시 아리프 후세인이 내놓은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단기 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 있지만 재정 지출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정부 적자 지출의 증가는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서도 재무부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도록 강요한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도 장기 텀 프리미엄 상승에 기여한다. 당시 10년물 국채금리 4%를 넘나드는 4% 언더였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굉장히 공격적인 보고서였고, 당시 이 회사 채권 담당자죠. 픽스드 인컴 CIO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리프 후세인. 나는 10년 만기 금리가 그래서 6개월 안에 5% 문턱에 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전적인 예언은 한 3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여튼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에서 맞춘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이분이 지금 거의 본인의 예언이 맞은 상황에서 최근 뷰는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궁금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분의 최근 의견 찾아봤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그새 또 올렸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트럼프 변수를 감안해서 12월 중순에 12월 18일인가요? 또 보고서 냈는데 6%를 올렸습니다. 6%. 거의 묻고 떠블러가 수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6%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로 5%를 찍는 거는 올해 1분기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단행하면서 미국 재정 적자와 물가 압력을 가중시킬 거고 여기에 관세, 이민 정책이 플러스되면서 금리도 올릴 수 있다. 많이 듣던 내러티브입니다. 이렇게 전망을 12월에 미리 해놨습니다. 또한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도 시장에 좋지 않은 변수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미국의 국제 최대 보유국인 일본이 3분기에 619억 달러 정도를 이미 매도를 했고 또 중국 역시 또 많이 매도를 했다. 얼마 매도했냐? 지금 513억 달러어치를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중국 역사상 분기 기준 두 번째로 큰 액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면서 따라서 이로 인해서 국채 매력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5%를 거의 맞춘 후세인은 이게 올해 1분기에 5% 찍고 더 오른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된다면 미국 증시는 상당 기간 어려운 길을 걸을 공산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간 가늠자는 이번 수요일 나오는 CPI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승론자 중에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톱니조차 이 CPI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증시의 중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입니다. 톱니 얘기 중에 물론 톱니가 이 정말 무지성 상승만 외친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더 전문가 얘기 중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톱니가 얘기하기로 수요일이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나는 CPI가 월간 기준이겠죠. 0.25% 이하로 나오기를 바란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자신감을 시장이 찾고 시장이 다시 오르는 그런 촉매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결국 단기로는 변동성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금리가 장기적인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이 시장을 확실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자연재해가 인플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왜냐하면 허리케인 때 보면은 결국 자연재해로 인해서 호텔 예약이 늘었고 그러면 호텔 물가가 올라가겠죠. 이번에 LA 산불이 나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중고차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타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5,700 S&P 500이 5,700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수요일 날 잘못하면 이게 테스트 받을 수 있다. 5,700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월러 이사도 최근에 연준에 얘기했지만 인플레는 떨어지는 중이고 내가 봐도 올해 연준 최상의 시나리오는 금리를 한 번만 내리는 거다. 즉 톱니도 연준이 굉장히 금리를 못 내린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증시가 채권보다 낮다 이런 입장인데 그 논리가 뭐냐? 논리를 살펴보면 자 지금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5%를 찍더라도 이거를 자 보시면은 이걸 굳이 퍼의 개념으로 도입하면은 20배겠죠. 이거 5%니까 곱하기 20 하면 100이 되죠.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톱니가 볼 때 S&P 500의 중위퍼가 17배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언급이 안 됐지만 잘 이 톱니가 보는 올해 전망이 좀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위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중위퍼. S&P 500이 기업 500개가 모여 있으니까 S&P 500이죠. 그중에 딱 중간 정도에 되는 기업. 그러니까 250이야 251위 정도. 이 정도 하는 기업의 퍼가 17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S&P 500 퍼가 막 23배다. 24배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시총이 큰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워낙 퍼가 높기 때문에 평균을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거죠. 근데 이번에 톱니가 얘기하는 건 이거 말고 딱 가운데 있는 중위퍼, 미디엄 퍼다. 즉 시총 상위 종목을 배제한 전반적인 S&P 500의 가운데 있는 값 퍼는 17배로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5%를 가더라도 채권의 퍼가 20배이기 때문에 주식이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톱니 얘기는 올해는 S&P 500의 시총 상위 종목, 기술주 이런 거 말고 덜 오른 가치주를 올해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마도 톱니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톱니는 올해 S&P 500 지수보다는 S&P 500, 500개 기업을 0.2%씩 썰어서 투자하는 S&P 500 동일 가중 지수, 이퀄 웨이티드 지수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골드만도 보고서를 또 내놨는데요. 골드만의 논리는 약간 좀 다릅니다. 골드만 역시 이런 장세에서 채권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자산관리 CI 샤르민 모사바르 라흐마니 팀이 내놓은 건데요. 지금 골드만도 S&P 500, 미국 S&P 500에 일부 거품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해 S&P 500의 수익률의 약 60%가 이익 성장보다는 퍼 확대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이익은 그대로인데 이걸 평가해주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부풀려져 올라간 측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하방 위험에 취약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이 채권보다 좋은 이유는 올해 일단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그에 따라서 올해는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우리는 10% 늘 것으로 보고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1.3% 나올 거로 보는데 자 지금 이게 그 재무관리 교과서에 나오는 주식 수익률을 간단하게 구하는 공식으로 해보면은 대충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배당 할인 모델에서 유도된 그런 식인데 주식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 더하기 이익 성장률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죠. 1.3이고 10이면은 11.3이잖아요. 근데 아까 골드만 인정했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좀 빠지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빠지는 걸 감안할 때 우리는 이게 11.3까지는 안 되고 높은 숫자의 한 자릿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도 뭐 8이나 9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러면 8이나 9로 가정했을 때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5% 가더라도 채권 수익률은 5%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은 얘기하기로 지금 증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좋은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견, 그 양극단에 있는 얘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러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